그는 2020년 어머니의 날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콜로라도의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베리 모피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수잔, 만약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누군가가 너를 데리고 있다면 제발 우리는 너를 데려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야. 이제 새로 공개된 문서들이 그가 지난해 체포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리 모피가 체포되어 살인 혐의로 기소되기 전에 완전히 이미지를 바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애리조나에서 함께 살던 여성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고 의혹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로우 앤 크라임에서 다루며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이제 베리 모피 사건과 아내 수잔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찾는 과정에서 나온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6년 전 이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리는 2021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지역검사에 의해 발생한 스캔들로 인해 2022년에 혐의가 취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난해 그를 다시 체포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베리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문서들을 입수했는데 이 문서들은 수사관들이 베리 모르피를 어떻게 추적했는지, 그리고 그가 체포될 당시 애리조나에서 함께 살고 있던 여성에게 자신의 신원을 숨겼다고 그를 어떻게 고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내용과 새로 정해진 잠재적 재판달자, 그리고 베리 모르피가 수잔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이 언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여러분께 배경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여러 겹의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020년 이 일이 시작되기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날 이전에는 아무도 베리 모르피라는 이름을 잘 몰랐습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사는 평범한 남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 수잔과 결혼했고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콜로라도주 살리다에 살았어요. 이곳을 모르면 가본 적도 없을 거예요. 이곳은 서부의 아름다운 지역으로 덴버의 본접함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진정한 야외 활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수잔 머피가 빠져든 야외 활동은 바로 산악 자전거 타기였습니다. 그해 어머니의 날, 수잔 머피는 자전거를 타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그 주말에 집에 없었던 그녀의 딸들은 엄마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경찰관들이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처음으로 머피 집에 출동했을 때의 바디캠 영상입니다. 당신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딸의 남자친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본인 트럭인가요? 네, 그게 제 트럭입니다. 팁을 골라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뭔가 있어요. 그럼 엄마를 한 번도 본 적 없으신 거죠? 네, 그래서 두 딸은 지금 현재 자리에 없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덴버에 계시고 딸들이 어머니의 날이라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 아침부터 그 문자가 전달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답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산악 자전거를 정말 좋아해요. 그녀는 보통 차로 이동하고 자전거도 차에 싣고 다녀요. 그런데 지금은 없고 여기 왔을 때 문이 열려 있었나요? 이웃이 와서 문을 열었다 닫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녀 집은 바로 저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돌아와서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어요. 알겠어요? 네, 집안을 살펴보셨나요? 네, 살펴봤어요. 네, 좋아요. 모든 곳을 같이 찾아보셨군요. 네. 그녀를 찾지 못하셨나요? 네, 못 찾았어요. 알겠어요. 맞아요. 여기 몇 시에 도착했어요? 6시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시스까지 쭉 올라갔어요. 그녀가 거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냥 큰 길로 운전했는데 그녀를 찾을 수 없었어요. 확인할 수 있는 산책로가 몇 군데 더 있지만 저는 다시 돌아와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곳이요. 그녀가 225번 도로까지 올라간 적이 있나요? 콜로라도 트레일이 바로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바로 있는 그 큰 언덕 말하는 거죠? 그녀는 거기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아직 거기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있는 그 오르막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거기에 가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말해? 나 피곤해. 그게 좀 미친 짓이야.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제대로 된 게 아니야. 자전거 타기 전에 밀고 올라가야 해. 그래? 운전면허증 있어? 가지고 있어? 이건 마이크야. 마이크를 잃어버릴 것 같아. 저기 계신 분이 제 아버지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요. 그녀의 차가 아직도 차고에 있다는 게 이상해요. 딸의 남자친구가 그녀가 산악 자전거를 탈 때 보통 차를 가져간다고 말하는 걸 들었고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어요. 집에 깨진 창문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그녀가 실종자로 분류된 거죠.
이 모든 게 그냥 이상해요. 보안관실 경관들이 수잔을 찾으러 나섰고 결국 그녀의 자전거를 찾아냈어요. 집에서 1마일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녀의 헬멧이 자전거에서 0.8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수잔. 아마 그녀가 그걸 도로로 가져가 일련 번호를 확인하거나 남편에게 전화해 그녀가 어떤 자전거를 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사물 요측 가자.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남편에게 전화해서 그녀가 어떤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 줄 수 있어? 지금 산타크루즈 파란색 자전거를 보고 있어. 그래, 림은 그들과 안 맞아. 나는 그들을 위한 사람이 아니야. 나쁘지 않네. 농장 소녀가 있죠? 그게 큰 거 같아. 이건 네가 어디를 만지는지 조심해야 할 수도 있어. 그 모든 것들 거기 위에 서 있어야 해. 앞바퀴에 문제가 있어서 버티지 못해. 내가 말했잖아. 이 앞바퀴에 뭔가 문제가 있어. 여기서 베리 모피가 이 사건에 처음 등장합니다. 보안관들은 이 자전거를 발견했을 때 수잔의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베리는 건설업, 일종의 조경일을 했어요. 그는 그날 아침 일찍 덴버 지역으로 일하러 갔는데 그곳은 차로 2시간 넘게 걸리는 곳이었죠. 그는 아침 5시 집을 나설 때 수잔이 자고 있었고 하루 종일 일할 예정이라 아내와 연락할 계획이 없었다고 보안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이후 이웃들이 수잔 실종을 걱정하며 그에게 전화했고 이후부터 바디캠 영상이 더 나옵니다. 이것은 베리 모피가 살리다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보안관이 그와 처음으로 상호작용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베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죠? 바로 저기예요. 어디였죠? 바로 여기 이 작은 둑 아래쪽이었어요. 맞아요. 여기요. 미안해요, 저. 보이고 있어요. 여기 비가시가 있어요. 저와 함께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지금 바로 찾아볼게요. 괜찮을 거예요. 저는 딸과 함께 있고 딸은 맨 위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또 아래로 내려가도 돼요. 사고처럼 보이긴 했고 자전거가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큰 손상은 없어요. 그게 좀 이상하네요. 그냥 아니었어요. 저희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밤에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아무것도 못 받고 그쪽으로 가기도 안 해줬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 바로 아래로 개를 데려오려고 하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리 씨가 산사자였나요? 라고 얼마나 빨리 말했는지 지적했어요. 이 사건에서 그게 경고 신호였을 수 있어요.
실종 사건에서 만약 그 사람이 해를 입었다면 그게 수잔을 데려간 산사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비약적인 추론인 것 같아요. 이제 부보안관이 베리에게 그의 하루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내일 자전거를 타고 그녀도 일어나면 자전거를 탄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나갈 때 그녀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나요? 그녀에게 작별 인사나 뭐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냥 소리만 났어요. 알겠어요. 항상 그대로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게 오늘 아침이군요. 이게 다죠? 맞나요? 네. 네, 저는 그린빌에 있었어요. 딱 맞는 시기에 큰일을 맡았거든요. 하루 종일 거기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진정해야겠어. 나 괜찮아 친구야. 우리 내기 중이잖아. 집 확인했어? 그들이 집을 봤어. 너도 봤어? 그들이 집을 확보했고 우리는 사람들이 집 밖에 있도록 해. 걔가 오면 밖에서 냄새를 맡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그 냄새를 오염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래야 우리가 시작할 수 있었지. 나는 이쪽으로 올라왔고 특별한 거 못 봤어. 이상한 것도 없었어. 혹시 그녀가 다쳐 언덕을 못 오른 건 아닐까? 하지만 그게 문제야.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아직도 밝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녀는 바로 여기 있었어. 누군가 쉽게. 무슨 말인지 알지? 바로 아래에 있었으니까 말 그대로 바로 여기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 봤다면 누군가도 분명히 봤을 거야. 알지? 그러니까 베리 씨가 감정적으로 보여. 그런 상황이면 누구든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 지금 아내이자 아이들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녀는 콜로라도 황야에서 몇 시간째 실종 중이야. 그리고 베리 씨가 또다시 산사자를 언급해. 멜씨, 자전거가 여기 있던 건 알지만 그녀가 타고 다니던 길이나 코스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 도로요. 그녀는 위쪽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푸스신의 집까지 가요. 그리고 눈이 없으면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요. 푸스신의 집까지. 그녀는 이 길로 여러 번 내려갔어요. 여기도 이 길로 내려간 적 있어요. 그래. 알겠어. 그러니까 누가 그 모든 말을 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 내 생각엔 아니면 마일스일 수도 있어. 마일스인 것 같아. 그래 알아. 우리는 그냥 모든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누가 도로에서 발자국을 찾아봤어?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못 봤어. 하지만 사람들의 발자국은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뜻이야. 나는 잘 못 봤지만 거짓말은 안 해. 난 추적 전문가가 아니잖아. 알지? 그래 사실 내 파트너가 그걸 보고 집어들었어. 근데 그게 윗부분이었어. 이상했던 게 자전거 윗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아마 지표 있었던 것 같아. 자기야 나도 잘 모르겠어. 방금 베리와 이야기하던 부보안관은 꽤 침착했어. 이 시점에서 그는 수잔의 남편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동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눠.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봐봐. 멀리서 베리가 자전거를 만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새벽 4시에 무슨 일 있었어? 시간은 5시야.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니 새벽 4시에 마지막으로 활동했어. 여기 위야. 폰테 타워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딱히 특정한 건 없어. 야, 자전거를 손으로 만지지 말아줄래? 얘들아. 원래 그런 거야. 장갑을 끼고 있어서 안 그러려고 노력했거든. 수사기관은 관련된 모든 사람을 고려해야 해. 그리고 그들이 베리와 그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에서 미묘한 의심의 기운이 느껴져. 그들은 베리에게 집으로 함께 가자고 해.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수사관들은 꽤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게 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그녀가 입었던 옷이 있는 곳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아무것도 건드리지 맙시다. 이거 잠금이 풀려 있나요? 네. 어느 쪽이죠? 이쪽인가요? 아니요? 거기 아래쪽을 만지게 해줘. 이건 전부 그녀 거야. 바로 여기. 그래. 비닐봉지 있어? 아니면 종이봉투라도? 입이 드러난 채로 들어오고 있어. 피부에 직접 닿는 거니까 알겠어.
하나만 있으면 충분할 거야. 외부 조명은 켰어? 어느 스위치야? 어디에 있는 거야? 그래? 좋아. 와, 이봐 에릭. 저게 PT 맞지 앤서니? 돌아가면. 그래서 보안관 보조들이 집에서 반바지를 가져와서 비닐봉지에 넣고 베리를 집에서 멀리 걷게 했어요. 하지만 여기 이 부분을 들어보세요. 보안관 보조들이 서로에게 그 반바지가 단순히 수잔의 옷이 아니라 뭔가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이 그대의 반바지를 집었잖아요. 그래, 왜냐면 나는 산악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니까. 그래, 네가 기억하는 그 패딩 반바지. 그래. 그래,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 그래. 나도 봤어. 내 생각엔 자전거용 반바지 두 벌했던 것 같아. 부보안관이 그 가방에 산악 자전거용 반바지를 들고 있었어. 그리고 그건 누군가 산악 자전거를 탈 때 입는 종류의 반바지야. 그럼 왜 그 반바지가 그날 자전거를 타러 나간 수잔이 아니라 집에 있었던 걸까? 물론 그녀가 산악 자전거 반바지를 여러 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보안 간부들의 말투만 들어봐도 그들이 베리 보피에 대해 점점 의심을 품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 그럼 그날 베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수잔이 실종되기 전에 그가 어디에 갔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는 자신이 일 때문에 출장을 갔다고 말했어. 그는 그날 해 뜨기 전 일찍 집을 나섰다고 했어. 하지만 수사관들이 그의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 그 동료는 일요일 밤까지는 덴버 근처에 올라갈 예정이 아니었다고 말했거든. 그리고 그 직원과 베릴은 원래 같이 차를 타고 가기로 했었는데 베리가 혼자서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5시쯤에 떠나기로 결정한 거야. 그 동료는 결국 덴버에 도착했을 때 베리가 이번 일에 필요한 도구들을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어. 그리고 베리가 덴버에 도착한 이후에는 아무런 작업도 진행되지 않았어. 이제 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보안관들은 베리 모피가 작업 현장에 머문 시간이 30분도 채 되지 않았다고 말했어. 그는 집에서 2시간 반이나 떨어진 곳에서 하루 종일 차를 몰고 다녔다고 해. 그리고 당국은 그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쓰레기통에 물건들을 버렸다고 주장했어. 그리고 베리와 그의 동료가 머물 예정이었던 호텔이 있었어. 그리고 2020년에 그 동료는 데일리 메일에 자신이 베리가 머물던 호텔 방에 갔다고 말했어. 그리고 그곳에는 염소 냄새가 났는데 호텔 직원들은 이게 이상하다고 말했어. 왜냐하면 이 호텔에는 실내 수영장처럼 염소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수영장이 없거든. 그리고 청소 직원들도 방을 청소할 때 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대. 그렇다면 왜 그 냄새가 났던 걸까? 그리고 기억해. 지금은 2026년이야. 그 염소가 정말 소름 끼치는 단서가 될 수도 있어. 이제 우리가 모표 가족의 사진을 보면 진짜 범죄 이야기에서 그들이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다고 말하는 건 진부한 표현이야. 솔직히 이 사진들을 보면 두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부부였던 것 같아. 아름다운 곳에서 꿈같이 살았고 베리와 집을 수색할 때도 그 집이 정말 멋져 보였지. 베리는 수잔과 좋은 결혼 생활을 했다고 수사관들에게 말했다. 그건 법 집행기관에 따르면 거짓말이었다고 해. 그래서 나는 수잔이 실종 신고된 날의 바디캠 영상을 다시 보고 싶어. 그리고 보안관들은 모표 부부의 딸 중 한 명의 남자친구와 그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그리고 보안관은 모표 부부의 결혼 생활에 대해 물어봐. 그리고 이때 그들의 딸 중 한 명의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어. 이상한 질문인 걸 알지만 베리와 수지아는 사이가 꽤 좋은 편인가요? 직접 대답해 볼 수 있겠네. 있잖아요. 제 생각엔 그들이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전에
그냥 평범하게. 남편과 아내 같은. 이혼이나 별거 이야기 같은 것도 했어요. 그런 적 있었어요. 그래요. 저라면? 네. 그리고 이걸 메이 씨를 통해 알게 된 거죠. 저는 그녀와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네. 당신이 아는 걸 그들에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는 일 때문에 덴버에 있어요. 그는 조경업자 같은 일을 하는데 덴버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언니 말로리와 로드트립 중이에요. 그게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에요. 결국 법 집행기관이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들은 모피우스 가족의 문제들이 문자 메시지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베리 모피우스가 아내와의 문자 대화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 대화에는 수잔 모피우스가 보낸 "난 끝났어" 라는 메시지의 스크린샷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난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이미 몇 년째 그래왔어. 우리 그냥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자. 수사관들에 따르면 수잔 모피우스는 콜로라도 주 밖에 사는 누군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문자 메시지에서 알 수 있듯이 메리 모피우스가 수사관들에게 주장한 것과 달리 이 결혼은 행복하지 않았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수사관이라면 이 여성이 범죄에 연루되어 실종됐는지 알아내기 위해 동기를 찾았을 것입니다. 이제 수사관들이 그 사실을 파악하는 동안 베리 모피우스는 대중에게서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카메라 앞에 나섰고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정보를 대중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수잔, 만약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고 당신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당신을 데려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휴대전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결혼 생활이 실패하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휴대전화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리 머피는 5월 9일 오후 2시 47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끈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 후 오후 10시 17분에 다시 휴대전화를 켭니다. 5월 9일은 수잔이 실종 신고되기 전날입니다. 수잔의 전자기기에서는 마지막 활동이 오후 2시 11분쯤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리의 휴대전화는 그 후 오후 4시쯤 꺼집니다. 다음날 새벽 4시 37분에 휴대전화가 꺼졌다가 오전 5시 37분에 다시 켜집니다. 그때 그는 소위 일 때문에 덴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베리의 트럭에서 나온 데이터도 꽤 이상한 활동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 새벽 3시 25분부터 3시 49분까지입니다. 그 시간에 베리는 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5월 9일 오후 2시경 베리의 휴대전화가 집 주변에서 신호를 보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증거로 제출된 이미지입니다. 베리는 수잔이 일방욕을 하는 동안 자신은 집 주변에서 총을 들고 다람쥐를 쫓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베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이 증거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것은 주사바늘 뚜껑인데 당국이 건조기에서 발견한 진정제 다트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베리의 옷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2021년에 베리를 체포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베리가 수잔을 마취총으로 쏜 다음 수잔이 기절할 때까지 집 안에서 수잔을 쫓아다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주말에 그들의 집에 살던 딸도 마침 집을 비웠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딸은 대학에 다녀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2021년, 2022년 시점입니다. 그리고 수잔이 사라졌을 때 베리의 행동이 아무리 수상해 보인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이 사건은 정황 증거에 의존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베리 모피를 향해 수사관들의 의심을 사게 만든 많은 증거들이 있었지만 이 시점에서는 여전히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들은 수잔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잔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어 베리가 처음 체포됐을 때 받았던 혐의들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혐의들이 유지되지 않은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2022년 4월 베리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기 직전에 검찰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고 혐의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방검사장이 변호인 측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주측 증인들 중 여러 명이 증언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검사장의 이름은 린다 스텔리인데 그녀는 결국 이 일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고 베리는 풀려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검찰이 언젠가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베리 머피는 기소를 당하지 않았고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수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했고 베리의 재기소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모든 것이 크게 바뀌게 된 날이 있습니다. 2023년 9월 22일. 그날은 수잔 모르표의 시신이 도로에서 수백 피트 떨어진 얕은 무덤에서 발견된 날입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뼈 대부분이 수습되었지만 상당히 표백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백이라는 것은 몇 가지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조셉 스콘 모건을 자주 방송에 모십니다. 그는 전직 법의관으로 트루크라임 분야에서 사망조사관으로는 정말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조셉 스콘 모건이 햇빛에 노출되면 뼈가 표백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덴버 근처 호텔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에 대해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그 단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호텔 방에서 나는 염소 냄새 말이죠. 베리 모피가 표백제를 사용해서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을 수도 있을까요? 그 부분은 아직 검찰의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뼈와 함께 보안관들은 수잔 모피와 함께 암 치료용 포트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포트는 환자들이 IV처럼 약을 투여받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그녀가 자주 입던 자전거 복장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베리 모피가 지금 직면한 기소장에는 그 옷에서 부패의 증거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시신이 부패할 당시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된 곳이 시신이 부패한 원래의 매장지였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법의 인류학자는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수잔 모피가 이 장소에서 시신이 이 장소에서 백골 상태로까지 부패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2023년에 이 사건에서 다시 한번 큰 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리 모피가 직면한 기소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비유적으로 말해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뱀이라고 불리는 진정제 화학 혼합물입니다. 부검 결과 수잔의 유해에서 그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동물에게 사용되는 진정제입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베리 모르피가 처음에 직면했던 사건에서 검찰이 주장하려던 이야기는 베리가 수잔에게 진정제를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 주장을 더욱 뒷받침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부분은 솔직히 제가 처음 읽었을 때 턱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수잔이 살해당했다고 추정될 때 미국에서 그 화학 혼합물을 생산한 회사는 단 하나, BAM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을 받으려면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피우스 가족이 2018년에 인디애나에서 콜로라도로 이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소장에 따르면 베리 모피우스는 사슴 농장주로 일했고 콜로라도로 이사하기 전에 2018년에 BAM을 구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주변 카운티에서 BAM을 구입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인용. 기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주변 카운티의 다른 일반 시민이나 민간 기업은 BAM 처방전을 구매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역 공원 관리소를 제외하면 베리 모피만이 그의 아내의 유해에서 발견된 그 물질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궁극적으로 처방 기록에 따르면 수잔 모피가 실종되었을 때 그 주 전체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 중 오직 한 명만이 BAM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바로 베리 모피였습니다. 대배심은 베리 모피를 그의 아내 수잔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베리가 체포되기까지 몇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고 있습니다. 덴버의 KMGH-TV는 새로운 법원 기록을 입수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2025년 2월, 즉 베리가 6월에 체포되기 몇 달 전 콜로라도주 법 집행기관이 애리조나주의 동료들에게 연락해 그 주에 거주하는 누군가를 추적하는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리 모피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차에 GPS 추적기를 달 수 있도록 영장도 받았습니다. 이제 베리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보도에 따르면 애리조나에서 일종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새 출발이었던 셈이죠. 왜냐하면 그 혐의들이 취하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6월에 체포될 당시 그는 실제로 한 여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통 단속 중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지 보안관 사무실에서 그의 입감 당시 영상입니다. 흥미로운 반전은 그와 함께 살던 여성이 조사관들에게 베리가
자신의 이름이 베리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리 무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베리가 체포되기 5일 전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가 콜로라도에서 납치되었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베리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려줬다면 그녀는 구글 검색만으로 그의 정체와 과거 혐의를 쉽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그 부분을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녀가 알았다면 관계 시작에 큰 장애물이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그 여성은 경찰에게 베리를 2024년 12월에 만났고 2025년 5월에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체포되기 불과 닷새 전에야 자신의 진짜 이름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던 걸까요? 베리가 콜로라도로 돌아왔을 때 그는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이 일은 그가 체포된 뒤인 2025년의 일이었습니다. 콜로라도로 돌아온 그는 방청석의 누군가에게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딸들 중 적어도 한 명은 계속 그의 곁을 지키며 수잔의 사망에 대한 수사 내내 아버지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은 대상은 딸들 중 한 명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살인 피고인은 재판 전 교도소 밖 대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베리 모피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초반 판사는 그의 보석금을 현금 300만 달러로 정했으며 그 금액을 맞추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해 가을 보석금이 보증 보험증권으로 변경되면서 베리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그는 9월 몇 주 후 실제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현재 전자감시 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리 모피의 재판이 언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 막 알게 되었습니다. 베리는 이번 주 콜로라도 법정에 화상으로 출석했습니다. 머피 재판은 원래 올해 10월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단이 더 많은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건에서 검토해야 할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페리가 도주할 위험이 있다는 수잔의 형제 자매들의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일정 조정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재판이 10월에 얼마나 길어지든 이미 콜로라도에 머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속 이어지면서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판사는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리의 재판은 2027년 여름까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이 재판이 실제로 언제 시작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에 다시 법정에 나갑니다. 이것으로 로앤크라임에서 제공한 사건 보도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피콕에서도 스트리밍 중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